코로나19로 버스업계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일부 회사는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충북형 재난지원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괄 지급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돈은 어렵다며 난색입니다. 불법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재환 도의원이 결국 의원 배지를 뗐습니다. 11대 도의회 4명이 중도 낙마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홈카페 열풍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초고속 블렌더. 제품별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저렴해도 품질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맞물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인 재난지원 움직임이 늘어나자 충북은 뭐하냐 하는 주민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선별적인 지원만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모인 시민들이 충북도청을 향해 구호를 외칩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즉각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난 상반기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경기도가 2차 보편적 지원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구와 제주 등 다른 시도들도 최근 보편적 재난지원 대열에 합류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선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대국민 지원책이 발표되자 보름 만에 철회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충청북도는 손을 놓고 있다.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해왔던 충청북도는 최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보편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국가의 기능으로 보고 있고요. 지원되는 대상에서 혹시나 제외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가 선별 지원하겠다며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288억 원의 경우 석 달의 사업 기간이 끝나도록 신청자가 부족해 절반 이상인 150억 원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을 줄이고 직원 휴직과 차량 감축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당장 임금 줄 돈도 없다며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터미널 곳곳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외버스 절반가량이 운행을 멈춘 겁니다.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그 시간표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하루에 10대가 운행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루에 3대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같은 시각 시외버스 회사 차고지에는 운행을 중단한 버스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버스는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아 엔진과 부품 곳곳까지 시뻘 건녹이 쓸었습니다. 방치가 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사고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운행하다가 고장이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면서 충북 5개 시외버스 업체의 한 달 적자폭만 14억 정도. 코로나19 재정 지원금과 조기 집행된 자치단체 보조금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버스 운행 노선을 50% 이상 줄이고 휴직과 임금 삭감에 이어 조금이라도 오래된 차는 시기를 앞당겨 폐차하고 있지만 경영난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카드까지 빼들었습니다. 신용대출 다 받아서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뭐 재정이 바닥이 나서 도에 또 내지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서는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시내 버스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개 청주 시내버스 회사의 누적 손실분은 무려 100억 원. 연말까지 73억 원이 더 늘 전망입니다.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감차도 쉽지 않아 직원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달도 급여를 현재 50%만 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6개 회사가 10월 달부터는 이 상태로 나가려면 전체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임금이 체불이 되다 보면 당연히 운행이 정지될 상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노선 감축과 휴직, 그리고 차량 감축까지 가능한 대책을 모두 내놔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지면 서민의 발인 버스 운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진통 끝에 충북에도 농업인 수당이 생겼고요.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 교육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밖에 박재환 도의원이 결국 중도 사퇴했는데 도의회에서 통과된 현안들을 이재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재환 도의원이 당선 5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보은이 지역구인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전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제11대 충북도의회는 출범 2년여 만에 현역 의원 4명이 줄줄이 중도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통 끝에 농업인 공익수당도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도내 10만 8천여 농가에 한 해에 50만 원씩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도내 농민 2만 4천여 명이 충북에서 첫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정부와 의회,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도내 고1 무상교육 시행도 올해 2학기로 앞당겨졌습니다. 조례안 일부 개정과 추가 경정 예산안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고1 학생 12,000여 명이 앞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로써 충북은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수입 감소, 그다음에 이제 고용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님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조기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대응을 위한 조치들도 가시화됐습니다. 관련 조례안들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역당국의 검사 지시 등 강제조치 권한이 강화되고 전문가들이 모인 공공의료 지원단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올 4분기 충북도 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모두 3,83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충북도 내 민간 공공아파트는 모두 8곳, 3,83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충주 호암 국민임대 591가구가 입주하고 11월에는 청주 가경자이, 내덕 힐즈파크 푸르지오, 제천 청전 공공실버주택, 보은산단 행복주택이 입주합니다. 12월에는 옥천 장야, 진천 석성, 청주 상당에서 입주가 시작됩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정부 뉴딜 사업 공모에 충북 지역의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제천시 화산 영천동 일원 역세권 리빌딩 프로젝트와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충주 단월동 새빛 문화마루가 인정됐고 소방서 이전 부지를 활용한 영동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그리고 옛 군사시설 자리에 짓는 음성 한비 커뮤니티 센터도 포함됐습니다. 충북은 전북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정됐으며 국비 228억 원에 공기업 등 외부 지원금 350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집에서도 마치 커피숍처럼 음료를 만들어 먹는 홈카페 열풍과 함께 기존 믹서기보다 분쇄력이 강한 초고속 블렌더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렴한 것부터 전문 커피숍에서 쓰는 고가 제품까지 가격대가 다양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해봤더니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홈카페 열풍과 코로나19로 가정에서도 많이 쓰기 시작한 초고속 블렌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위 8개 제품의 분쇄력과 소음, 내구성 등을 시험해봤습니다.
1분 동안 같은 양을 갈고 나서 건더기가 얼마나 체에 걸러지는지 측정해봤더니 과일과 야채, 단단한 곡물 같은 일반 식자재의 경우 리퀴드과 바이타믹스, 에버홈, 쿠첸, 테팔 등 5개 제품이 건더기 없이 모두 갈아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버홈과 쿠첸의 시험 제품은 가격이 15만 원 안팎으로 가장 비싼 제품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습니다. 얼음을 갈 때는 닌자 제품을 제외하곤 30만 원이 넘는 가격대의 리퀴드과 바이타믹스, 테팔, 해피콜 제품이 10초 안에 갈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에버홈과 쿠첸, 필립스 제품도 2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성능이 양호나 보통이 나온 제품이 있었는데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보통 수준의 제품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믹서기 특성상 소리가 크지만 소비자 불만이 잦았던 소음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인 최대 6데시벨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1,500번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모터나 부품이 고장나지 않았고 분쇄 시험에서는 에버홈 한 제품을 빼고 칼날이나 내부 용기가 닳지 않아 이상이 없었습니다. 반복 분쇄 시 용기 바닥면이 일부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 내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자에서는 소비자 요청 시 해당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품의 강도와 절연 기능 등 안전성은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남대 전두환동상 철거조례 상정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도의회 의견 수렴 일정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음 달 안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진행 시점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청남대 전두환동상 철거를 공언했던 충청북도는 행정 절차상 해당 조례 제정이 먼저라며 철거 시행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지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업협회 공동비대위는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만 영업 제한을 연장한 방역당국의 지침은 형평성이 없고 이미 수차례 장기간 영업 중단으로 더는 생계 유지조차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따른 기존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2주 자가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종배 의장은 격리 해제 직전 2차례 최종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정오부터 격리 조치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당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 303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2020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도내 13군데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303명이 합격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실시간 화상교육과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급식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으로 전환해 학업 서비스를 지속해왔습니다.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가해교사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충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일삼아 기소된 교사 2명을 엄벌할 것과 도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소된 교사 2명에 대해 검찰은 벌금 500만 원씩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호우 피해가 잦은 음성군과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선정돼 국비 50%를 보조받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모선 의원은
음성 목골지구와 증평 질벌들 정비 사업에 각각 국비가 투입돼 2024년까지 재해 예방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은 상습 침수나 급경사지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다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한 달 동안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장에 들어찬 토사물 340톤을 모두 제거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원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침출수 처리장은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 가동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됩니다. 충주시가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소독 전용 드론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독용 드론은 한 번 비행으로 1.2헥타르 면적을 약 15분 안에 소독할 수 있고 축사를 돌며 항공 촬영도 가능합니다. 충주시는 소독 차량 접근이 어려운 축산 농가와 야산 등 방역 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한 계획으로 소독용과 지도 제작용 2대 구입에 약 5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